네, 이번에는 암호화폐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. 네, 위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좀 채굴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. 그렇죠. 네.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채굴 관련 기기 수입이 뭐 27,000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에도 채굴 공장이 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맞겠죠? 네, 공식적으로 채굴 관련 기계가 수입된 게 27,000대고요. 네. 그 2017년 8월 이후에 급증해서 2017년 8월 이후에 월 최고 만대까지 막 수입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로 다 2017년 8월 이후에 수입된 겁니다. 아직 6개월도 채 되지 그렇죠. 않은 기간 동안. 대당 가격은 한 1,621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약 평균 175만 원이라고 그러고요. 2017년에 불법 수입된 게 462대, 그러니까 462대가 됐고 13억 수준이라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채굴 기계들이 수입돼서 불법적으로 이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합니다. 뭐든지 좀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문제인데, 자 그럼 이렇게 암호화폐 채굴 기기의 수입이 늘고는 있는데 한편에서는 산업단지에 위치된 채굴 업체에 대한 단속도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지금 그 성서공단,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그 채굴 업체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공단에서 그 퇴거 명령을 내렸어요.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.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,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산업단지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산업단지는 처음에 허가를 해줄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. 이 단지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주로 제조업체가 들어가라. 여기는 기계 제조업체가 주로 들어가는 단지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목적에 따른 단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. 토지 이용 계획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채굴 업체들이 그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된 거니까 이게 불법적인 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신고가 안 돼 있는데,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제대로 우린 채굴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라고 신고한 업체들이야 뭐 불법적인 게 아닌겠죠. 왜냐면 승인을 해준 거니까.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전부 퇴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. 이런 거를 이게 사실 퇴거 명령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뭐 지금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까요?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채굴 기계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.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왜냐하면 산업용이나 농업용이 쌉니다. 가격이 일반 가정용에 비해서.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바라보는 건 이거죠. 정상적으로 제대로 돈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건 이제 뭐라고 하지 않는 건다. 다만 편법적으로 이렇게 산업용 용기를 싸게 쓸 수 있으니까 단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.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금 지금도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, 사실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대하면 좀 정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번에는 기업 규제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, LG유플러스가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접속을 제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. 이거를 좀 기업 규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? 이거를 기업 규제라고 하기는 좀 지나치는 확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. 우리 회사에서 주식 못하게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근무 시간에 주식 금지가 거래가 금지가 돼 있었고 인터넷 사이트도 못 보게끔 다 막혀져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이런 데를 근무 시간에 직원들이 계속 보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근무 시간만큼은 그걸 이제 제한해 놓는 조치를 하는 거죠.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주식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. 일반 대기업들도 주식 사이트는 그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접속이 금지가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업무상 보여야 될 PC들만 열려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제한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직원들이 이런 데 빠져서 막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특단의 조치로 아마 우리 회사는 이 사이트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된 사이트는 앞으로 이제 보지 말아라 근무 시간에 아마 이렇게 회사에서 조치를 한 것 같은데, 이거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사이트를 규제하면 핸드폰을 봅니다. 그렇죠. 어디서나 방법을 찾으니까요. 뭐 이런 기업 내 규제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저 아까도 좀 주식 얘기를 하셨는데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코스닥 시장의 가격 등락과 암호화폐 시장이 좀 관련이 있다,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, 사실 실제로도 지난 11월, 12월에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코스닥 거래 대금이 좀 낮게 나오기는 했어요. 이게 좀 정말 상관관계가 있나요?
자금 시장 측면에서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들이 몰리게 되면 네.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좀 빠지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요. 네. 근데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런 이유가 암호화폐 시장이 뭐 장점도 있겠지만 네. 제대로 된 투자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거든요. 어제 그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이 네. 취임하고 기자간담회를 처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어요. 고위험 상품보다는 중위험 상품을 좀 많이 개발하겠다. 그건 2030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를 위한 중위험 상품을 좀 많이 개발하겠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투자할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는 이야기죠. 적당한 투자처가 그렇죠. 없다.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. 그렇죠. 예. 그런 게 있는데 그럼 투자처가 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. 그런가 하면은 그런 거 치고는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암호화폐 투자 미끼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37억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뭐 500명이 넘는다는 예, 이거는 얘기가 뭐 크고 작은 투자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네. 이분들은 완전히 그 금액은 사실 37억을 538명 나누면 많지는 않아요. 그렇긴 하죠. 무슨 얘기냐면 네. 이걸 가지고 어디선지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돈을 가로채게 된 거기 때문에 네. 이게 유사수신, 뭐 다단계, 불법 피라미드 이런 데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거든요.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네.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가 없으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좀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정보가 아무래도 좀 제공이 되고 또 맞는 규제 방안도 좀 함께 마련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.